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더욱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고위 강요들이 태평양 전쟁 종전일을 이틀 앞둔 13일 잇따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한국 외교부가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외교부는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기시 방위 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장하였죠. 쿠마가이 공사는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기시 방위상이 같은 날 오후 2시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일본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6년 12월 이나다도모미 당시 방위상의 참배 이후 4년 8개월 만이죠. 기시 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친동생인데요. 그는 외가의 양자로 입적해 있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지난해 8월 13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였고 당시에는 강요 신부는 아니었죠. 기시 방위상은 참배 후 취재진에게 지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바쳤다. 부전의 맹세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직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비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서 영영의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또한 같은 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첫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고 그는 이날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물을 사비로 복납한 것으로 알려졌죠.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참배 이후 취재진에게 조용히 참배했다. 조국을 생각하며 희생된 영령의 안녕을 기원했다.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 국가의 길을 한층 진척시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스가 정권 강요들이 잇따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스가 총리 참배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아직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패전일 당시 8년 연속으로 참배 없이 공물을 복납한 바 있죠.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 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인데요. 이에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 우익의 본거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고통을 겪은 주변국에서는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우익들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미화하며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제11차 아시아 현대회의는 이날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주관하는데요. 올해 행사에서는 사전 제작된 영상을 통해 고 김학순 할머니의 30년 전 첫 피해 증언, 생존 피해자 근황 및 인터뷰와 소녀상 전시 현황, 청소년의 희망 메시지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는 참혹한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발을 맞춰가겠다. 억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위로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죠. 또한 이번 행사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소설방송 라이브 경기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민족의 어린 김구 선생의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구 선생이 친필 글씨를 써넣은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구 선생이 직접 글씨를 적은 이 태극기에는 매우사 신부에게 부탁하오.
당신은 우리의 강복운동을 성심으로 돕는 터이니 이번 행차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한인을 만나는 대로 이 올바른 글의 말을 전하여 주시오. 만국의 서름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 인력 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힘을 가진 세상의 나쁜 무리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자. 1941년 3월 16일 충칭에서 김구 드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화재청은 김구 서명문 태극기를 비롯해 고종의 외교 고문을 맡았던 오웬 니커슨 데니의 태극기와 1919년 제작된 진관사 태극기 등 태극기 3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죠. 지난해 말모의원고 조선말 큰사전원고에 이은 근현대유산 보물인데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이던 김구 선생이 직접 글귀를 쓴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후손이 1985년 안창호 유품으로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며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구 선생의 친필로 먹글씨 134자를 쓰고 마지막에 날짜 서명과 함께 김구라고 적힌 사각 도장을 찍혀 있는데요. 김구 선생은 당시 중국 충칭에서 활동하던 벨기에 신부 메우스에게 미국에 가서 우리 동포를 만나면 이 글을 보여달라며 전달했고, 메우스 신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이 태극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태극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작된 태극기 중 제작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진 유일한 태극기인데다 1942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극기 제작 규정을 통일하기 직전에 만들어져 태극기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편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은 대규모 빚을 떠안게 되었고 반면 한국은 코로나를 이긴 특수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던 8월 초 도쿄의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인 하라주쿠 거리 한복판에는 갤럭시 전시관이 손님들을 맞이하였죠. 올림픽 기간 동안 도쿄 내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나올 정도로 불안한 국면이었지만 이곳에는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등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쿄의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도쿄올림픽 갤럭시 홍보 모델인 BTS와 함께 한류 문화를 경험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한꺼번에 즐기기 위한 체험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 전시관에는 BTS와 갤럭시의 신기술뿐만 아니라 유산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3층 역사관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최초의 휴대폰부터 최신형 스마트폰까지 이어진 변천사가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부터 매 대회 올림픽 에디션을 공개하였고 2028년 LA 올림픽까지 후원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